하루 47명, 파산 신청하는 개인 투자자 수입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극단적 선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이 손실을 봅니다. 이 비율이 수십 년째 안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뇌가 애초에 돈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미들이 왜 구조적으로 실패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3세 박모 씨는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동료가 반도체주로 2배 벌었다는 말에 흔들렸거든요. 처음 한 달은 잘 됐습니다. 1,500만 원이 불어났죠. 확신에 차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미끄러졌습니다. 처음엔 조정이겠거니 했습니다. 다음엔 버티면 오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퇴직금 8천만 원에 대출금 3천만 원까지 억 단위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는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례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한모 씨는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았고 차트 분석도 배웠습니다. 투자 서적만 20권 넘게 읽었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마치 누가 자기 계좌를 들여다보며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돈을 잃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덜 해서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가 손실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금융 시스템이 이 약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기관, 외국인, 그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수수료를 만들어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1세 최모 씨는 코로나 시기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상승장을 만나 몇 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식에 재능이 있나 봐. 식당 운영에 소홀해졌습니다. 새벽까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장중에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락장이 왔을 때 레버리지를 쓴 계좌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식당 보증금까지 날리고 폐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알면서도 깡통 찰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들의 탐욕과 공포가 수수료를 만들어내죠. 인정하기 싫지만 개미들의 실패가 이 시장의 에너지원입니다. 포커판에 앉아서 30분 동안 호구가 누군지 못 찾았다면 본인이 호구라는 말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개미들 삼성전자 1조 순매수, 2차 전지 역대급 광풍 이런 헤드라인 나올 때 있잖아요. 그 뉴스가 시끄럽다는 건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배불리 먹고 설거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점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물량을 받아주며 웃고 있는 건 기관과 세력들입니다. 인천에 사는 48세 정모 씨는 주변에서 수익 자랑하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이 종목으로 얼마 벌었대. 요즘 이 섹터가 뜬대.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급해졌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에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따라 샀죠.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자기가 사면 꼭 고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주식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합니다.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샀던 주식을 본인이 사는 건 투자라기보다 매매에 가깝습니다. 사과 가격이 5,000원인데 10,000원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기엔 구조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선택 A는 확실하게 50만 원을 받습니다. 선택 B는 동전 던져서 앞면이면 100만 원, 뒷면이면 0원입니다. 대부분 A를 선택합니다. 기대값이 똑같은데도요. 이번엔 뒤집어 볼게요. 선택 C는 확실하게 50만 원을 잃습니다. 선택 D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100만 원 손실, 뒷면이면 손실 없음입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아까 안전한 걸 택했던 분들은 C를 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D를 선택합니다. 손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도박을 거는 겁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 핵심입니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는 겁쟁이가 되고 손실 앞에서는 도박사가 됩니다. 100만 원 잃을 때 고통이 100만 원 벌 때 기쁨보다 2.5배 더 큽니다. 뇌를 촬영해 봤더니 돈 잃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물리적으로 맞을 때 반응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계좌의 파란불은 뇌 입장에서 실제 고통인 겁니다.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1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과 하나 못 따먹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수풀에서 나는 소리를 무시했다가 맹수면 바로 죽음이었죠. 우리는 살아남은 겁쟁이들의 후손입니다.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파산 본능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원시시대엔 도망치면 살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 저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드웨어인 뇌는 구석기 시대 그대로입니다. 대전에 사는 39세 윤모 씨 사례입니다.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처음 산 종목이 열흘 만에 15%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150만 원 벌었던 거 없어지면 아깝잖아. 결국 겨우 5%에서 팔았습니다. 그 주식은 한 달 뒤 2배가 됐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10% 손실이 났을 때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 확정이야. 안 팔면 손해 아니야. 버텨. 그때부터 기도 매매가 시작됐습니다. 30%, 50%, 반토막이 나도 절대 못 팔았습니다. 뇌가 고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개인 투자자 계좌 1만 개를 7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익 났다고 판 주식은 그 뒤로 평균 14% 더 올랐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묶어둔 주식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를 놈인 꽃은 뽑아버리고 내릴 놈인 잡초에만 물을 줍니다. 계좌가 잡초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 사는 45세 김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절대 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팔면 진짜 손해잖아. 그게 그의 논리였죠. 마이너스 40%가 된 종목을 3년째 들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솔직히 물려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방을 열어놓고 마이너스 40에서 50%가 된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물린 겁니다. 뇌만 문제일까요? 더 무서운 건 외부의 적입니다. 주식 물리면 유튜브에서 전망 찾아보잖아요. 이때 뇌는 확증 편향이라는 선글라스를 씁니다. 이 주식 망했습니다. 파세요라는 영상은 기분 나빠서 스킵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 중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10배 갑니다. 라는 영상만 골라서 클릭합니다. 알고리즘은 타임라인을 긍정론으로 도배합니다. 이걸 에코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남들은 다 탈출하고 있는데 혼자 물타기하며 버티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심리적 자위행위일 뿐입니다. 수원에 사는 34세 박모 씨는 손실이 커지자 리딩방 광고에 넘어갔습니다. 300% 수익 보장, 세력 매집조, 공개.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문구였습니다.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가입비 200만 원 내고 남은 시드머니까지 추천 종목에 넣었다가 전부 날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줄지 않습니다. 손실의 고통은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뇌의 지능지수는 바닥을 치거든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상승장 만나서 돈 버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과신에 빠져서 직장 때려치우고 전업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부릅니다. 울산에 사는 41세 송모 씨가 딱 이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대출까지 받아 한 종목에 올인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겁쟁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시장이 흔들리자 레버리지를 쓴 계좌는 녹아내렸습니다. 수익은 잃기 쉽지만 손실의 기억은 집착을 낳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 그때부터 투자는 도박으로 변질됩니다.
개인 투자자 실패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53세 이모 씨 부부는 서로 몰래 주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적금을 깨서 아내는 남편 몰래 생활비를 아껴서요. 둘 다 손실이 났습니다. 남편은 3천만 원, 아내는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카드 연체되면서 비밀이 터졌습니다. 돈보다 서로 숨겼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고려했습니다. 한 상담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투자 실패 상담이 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사는 47세 강모 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예금 이자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엔 대형주만 샀는데 수익이 너무 적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성장주로 갈아탔습니다. 나중엔 테마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등록금으로 모아둔 2천만 원이 7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도 딸이 대출 이자 갚는 거 보면서 죄책감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법니다. 장기 투자하면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합니다. 새로운 테마가 나왔다. 이 종목이 급등할 것 같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날아옵니다. 주식 앱은 도박 앱과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자극, 즉각적 피드백, 불확실한 보상. 이 3가지가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감정이 없습니다. 개인이 공포에 질릴 때 사들이고 탐욕에 눈멀어 살 때 팔아치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미들 감정은 우리에게 신호등 같은 겁니다. 그들이 미쳐서 살 때가 팔 타이밍이고 겁에 질려 던질 때가 살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이죠? 그럼 주식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는 사이렌 노래를 들으면 미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에게 명령했죠. 나를 돛대에 묶어라. 발광해도 절대 풀어주지 마라. 이것이 행동경제학의 율리시스 계약입니다. 미쳐 날뛰는 뇌를 제어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기계적인 자동 매도가 핵심입니다. 상황 봐서 손절할게요. 이 말은 절대 안 팔게요와 똑같습니다. 손실 구간에서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매수와 동시에 자동 손절 주문을 걸어두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요. 내가 잠을 자거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시스템이 대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42세 신모 씨는 이 방법으로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엔 손절을 못해서 반토막난 종목을 3년씩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수하는 순간 손절 라인을 정해놓습니다. 처음엔 손절당할 때마다 아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절된 종목들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내 팔을 조금 자른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겁니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작은 손실에서 끊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투자 일지도 쓰세요. 왜 사는가? 목표가는 얼마인가? 손절가는 얼마인가? 틀렸다는 걸 어떤 신호에서 인정할 것인가? 이 4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걸 적다 보면 손이 멈칫할 겁니다. 나 그냥 느낌으로 사려고 했네.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인천에 사는 38세 유모 씨는 3년째 투자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목요일에 충동 매수를 많이 하고 뉴스 보고 급하게 산 건 거의 다 손해였어요. 수익률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자산 배분도 중요합니다. 몰빵은 확신의 표현이 아니라 무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주식, 채권, 현금으로 나누고 주기적으로 비율을 맞추세요. 주식이 오르면 일부 팔아서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 내리면 다른 자산을 팔아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기계적인 행위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를 강제로 실현시켜 줍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도 필수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팔지 마세요. 5번에 나눠서 사고 5번에 나눠서 파는 겁니다. 고점에서 올인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피하세요. 3배 레버리지, 신용거래, 미수거래 이런 건 숙련된 전문가용 도구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데 빚이 있으면 인내심이 바닥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격을 아세요. 성질 급한 사람은 단타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 큰 사람은 변동성 높은 종목을 피해야 합니다.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면 감정 통제가 어려워지고 결국 실패합니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머리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은 영원히 열립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지금까지 돈을 잃으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10만 년 전 초원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생존 본능이 21세기 금융시장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본능대로 투자하면 필패합니다. 기분 따라 매매하면 세력의 먹잇감이 됩니다. 나는 다르다는 오만을 버리세요. 나약한 뇌를 시스템으로 꽁꽁 묶어두세요. 투자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게임입니다. 화려하게 벌다가 한 방에 날리는 사람보다 조금씩 꾸준히 불려가는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